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반도체와 AI 관련주 급락으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한다는 소식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반도체 발언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말 나스닥 지수 거의 공포에 가까운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반도체 업종이 지금 타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동안 사실 그 AI 반도체 랠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딱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인 것 같고요. 예. 네, 뺨을 누가 때렸냐? 결국 저는 트럼프 효과가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효과. 네네. 트럼프의 그 어떤 발언? 대만. 네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대만 예. 발언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거를 흔들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사실 이제 바이든의 핵심 정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IRA법하고 이제 칩스법인데 그 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IRA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선반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칩스법에 대해서는 굳이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건드릴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같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칩스 이 법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에 보면 시장을 좀 길들이려고 하죠. 이제 본인의 일단 멘트들. 그러니까 사실 모호하게 좀 던집니다. 멘트 자체도. 그래서 일단 시장에 던지고 그게 시장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즐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또 이제 너무 빠지면 또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밀당의 고수죠. 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쇼크가 이제 컸다고 하지만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중국의 우리 첨단 수출 뭔가 통제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ASML 주가도 폭락을 했던데 이건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에요? 이게? 사실 좀 약간 이 선단 공장에 대한 규제가 지금은 있는데요. 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10나노 미만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14나노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나노 미만은 못 들어가게 막았고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19나노 이하는 못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 못 들어가게 했는데 사실상 바이든이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풀어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가 협상을 잘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파운드리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노광 공정 있잖아요. ASML이 하는 노광 공정은 어떻게 보면 광원의 스펙트럼이 명확합니다. 10나노 미만은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못 들어가게 막으면 되고요. 그리고 14나노 미만 같은 경우는 ARF라고 하는데 불화 아르곤 이머전 이런 걸 가지고 딱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요. 사실 증착이라든지 식각이라든지 산화라든지 다른 공정들 장비들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5나노 공정에 쓸 수도 있는데 이게 28나노에 쓸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굳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그런 있거든요. 거는 지금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놓고 보면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같은 업체들이 보면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저게 28나노 이상의 레거시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SMIC의 첨단 공정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바이든이 같이 또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같이 이제 이렇게 경쟁적으로 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 주가가 특히 많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TSMC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대만 TSMC. 맞습니다. 이 대만 TSMC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잖아요. 대만이 부자 나라다, 우리 돈 다 가져간다. 이거는 어떤 영향으로 좀 우리한테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늘 하던 방식입니다. 일단은 좀 말도 안 되는 걸 던지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서 뭔가 이제 협상하려고 들어오면 양보해주는 척하면서 뭘 얻어내는 게 이제 사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인데요. 사실 그런데 TSMC는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제가. 네, 지금 이제 최첨단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4나노나 3나노가 메인인데 네. 사실 그쪽 공정은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전혀 위협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인텔도 자국에서 뭐 바이든 행정부가 많이 밀어주고 했지만 결국 제대로 양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이제 TSMC한테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은 사실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TSMC의 뭐 업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를 또 기회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예. 뭔가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해서 뭔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또 우리한테도 좀 긍정적인 또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TSMC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으로 주가에 지금 영향을 미친 거는 조금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영향이?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보긴 합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당장 뭐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건 없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11월 대선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파이팅 하고 나서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났다라는 분위기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바이든도 섣불리 또 그냥 질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지금은 일단 트럼프 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지만 저는 충분히 되돌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전 정권의 지우기, IRA법과 칩스법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번 진짜 제대로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뭐 말뿐이기 때문에 진짜 맞습니다.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 정말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 우리 늘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블랙웰 수요를 뭐 대폭 늘렸다, 뭐 25% 발주를 더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물량을 다 못 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업계에서 확인이 되고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 TSMC가 만약에 이 트럼프 발언만 없었어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애플도 지금 3나노 어떤 그 주문량을 엄청 늘리고 있고요. 애플도. 예, 엔비디아도 사실 주문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TSMC가. 아, TSMC가?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가격을 마음 놓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저 더할 나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이제 우리 AI 반도체 쪽에서 이제 섹터에서 걱정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수요 피크아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그동안에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나 빅테크들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엔비디아 칩을 샀잖아요. 프리미엄까지 붙여가지고 샀는데 이제는 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블랙웰의 생산량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네. 이제 시작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호퍼라는 H100, H200이 메인이긴 한데 블랙웰 쪽도 지금 수요가 탄탄하다는 게 한 번 더 입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런 칩들의 주문량이 좋다 보면 결국 여기에 우리가 궁금하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HBM, 네, 이런 쪽도 좀 다시 또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재조명 받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언제쯤 납품을 하나 하염없이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이 부분은 아직 뭐 특별한 소식은 없죠. 오늘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오면 삼성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되게 민망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업계 쪽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일단 지금 납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동안 이제 좀 삼성이 좀 풀기 어려웠던 이제 문제들을 기술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상황 같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8단 HBM3E는 일부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8단 HBM3E는 납품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12단 HBM3E는 연내 혹은 내년 초쯤에는 일부 양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인 어느 희망, 징후를 좀 우리 이영수 대표가 찾으셨네요. 네네. 자, 이 요즘 뉴욕 증시에서는 아까 뭐 이제 기술 엔비디아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빅테크에서 관심이 이렇게 중소형주로 이게 딱 변하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조금 어떻게 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업황적으로는 계속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 그동안 거의 이 AI 반도체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주가가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조 달러까지 터치를 했기 네.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급들이 이제 엔비디아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이 AI라는 게 우리 PC나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로 확장이 되면 네.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테슬라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칩을 공급하는 IP를 공급하는 암 홀딩스 그리고 퀄컴 같은 업체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동안 미국 테크하고 국내 테크가 네. 약간 동조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예. 지난 1년 6개월 동안은.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이 잘 팔리면 우리 HBM도 좋기 때문에 거의 뭐 엔비디아 주가가 잘 가면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 계속해서 같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관점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AI 가속기는 한국이 확실한 수혜인데 온 디바이스 AI 수혜는 이게 좀 애매한데. 예. 그래서 프록시가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종목들이 같이 좀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조화가 조금 네. 얕아진다, 약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온 디바이스 AI 트렌드로 오면서 약간 그게 우리 시장에서는 테크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아까 동조화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제일 많이 수혜를 본 게 SK 하이닉스인데 곧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2분기.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래 당초 어떤 예상치는 2분기 한 5조 원 정도의 5조 원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후반, 많게 보는 데는 거의 뭐 6조 가까이까지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뭐 HBM이나 이제 기존의 이제 커머디티,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의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2분기에 그 메모리 사업부가 당초 예상보다 한 1조, 2조 이상 더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SK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의 일시적인 지금 하락과 우리 반도체 업종의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